저면역. 그런데 이거 질병이라고 하지 않아요. 질환이라고 그래요. 세포가 고장나서 된 병이기 때문에 질환이라고 그래요. 과면역 질환, 저면역 질환, 자가면역 질환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과면역 질환부터 이야기를 해보면요. 봄철에 이제 꽃가루가 날렸어요. 날렸는데 봄이 되면 천식 환자 같은 경우에 어때요? 맞아요. 꽃가루를 계절성. 마시면 과면역 질환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꽃가루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적으로 세포가 인지하는 거예요. 적으로 인지하는데 예를 들자면 꽃가루가 100개가 들어왔어. 그러면 100개가 들어왔다고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 내 세포가 어떻게 인지하는 거냐? 10,000개 들어온 걸로 인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항원이 들어왔어요. 꽃가루가. 그러면 100개만 들어왔으면 100개만 나가서 그걸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10,000개가 들어온 걸로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0배가 그러면 항체도 그만큼 쓰는 거예요. 무기를 1,000배로 해가지고 계속 쏘는 거예요. 그게 과면역 질환이에요. 과면역 질환은 아토피가 대표적이고 천식 같은 것이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저면역 질환은요. 적군이 많이 들어왔어요. 적군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걸 하나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지 않아요. 면역을 하지 않아요. 저면역의 대표적인 것이 암입니다. 암. 대표적인 암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자가면역 질환은 뭔군요. 내가 반대편 적군을 향해서 쏘아야 되는데 적군을 향해서 쏘지 않고 나를 향해서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 경기로 이야기하면 상대방의 골대에다 공을 넣어야 되는데 내 골대에다 공을 넣는 거야. 자살골을 던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거예요. 자가면역 질환들 많아요. 자가면역, 류게릭도 그렇고 뭐 이런 질병들이 많은데 이걸 잘 면역 자체도 저도 이해를 못했었어요. 제가 한참 아팠을 때 병원에 가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어떤 병인데요? 그러고 물어봤더니 류마티스란 말이 원인을 모른다 그런 뜻이래요. 그러면 그게 면역계 질환인데 이야기해서 그러면 면역이란 것이 도대체 뭐냐? 그냥 이렇게 병균에 대해서 막는 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아니 우리 남편은 1년 내에 가도 감기 안 걸린다. 나는 365일 감기를 달고 산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면역력이 약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약해서. 아니 근데 똑같은 공기 마시고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은 반찬 먹고 생활 환경이 거의 비슷한데 왜 남편은 면역력이 좋은데 나는 면역력이 나쁘냐? 그러고 물어봤어요. 모른대요. 그런데 이제 그게 밝혀진 거죠. 면역의 요체는 세포 촉수에 있다는 거예요. 면역은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는 능력인데 이것이 어떤 차이에서 면역력이 높고 낮고 자가 면역 질환이 오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 세포에 대해서 세포 촉수를 발견하고 나니까 면역이라는 것이 세포 촉수에 의해서 결정되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설명하기 좀 곤란하잖아요.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세컴 장치를 저는 예를 많이 들거든요. 무인 경비 시스템 세컴이 있잖아요. 세컴. 자, 세컴 장치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도둑 오는 거 알리는. 도둑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컴 장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말해서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거야. 세컴 장치를 했는데 도둑이 들어갈 때 사람이 침입했을 때 세컴이 울려야 되는데 생쥐만 지나가도 세컴이 울려. 바퀴벌레만 지나가도 세컴이 울려. 그러면 세컴이 무의미해지잖아요. 그게 바로 과면역이에요. 너무나 민감해서 사람 도둑놈이 나타났을 때 세컴 장치가 울려야 되는데 생쥐만 지나가도 세컴이 울리면 경비원이 계속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과면역이에요. 자, 떼강도가 들어왔어요. 금은방에 떼강도가 들어왔어. 그런데 세컴이 울리지 않아요. 그러면 도둑 다 맞아버리겠죠. 그게 암이에요. 저면역 질환. 그런데 이 세컴 장치가 울리는데 주인이 들어가면 안 울려야 되는데 주인이 들어가도 막 울리는 거예요. 경비 시스템 자체가 민감해가 저기에서. 그러면 자가면역 질환이죠. 그런데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면역계 질환이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것은요. 몇십 년 전만 해도 8개뿐이 해당한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판정된 것이 8가지 질병뿐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가면역 질환만 해도 수없이 많아요. 현대인은 대부분의 질환들이 다 뭐냐면 면역계 질환들이에요. 면역계 질환들. 암 환자도 암도 저면역 질환이잖아요. ADHD 이런 거 다 저면역 질환이잖아요. 사장님들은 혹시 어린아이 손자 키울 때요, 이렇게 눈 실룩실룩하고 뭐 귀도 막 움직이고 이상한 버릇 가지고 거 아시나요? 틱장애자들. 틱장애. 응. 응? 틱장애가 많잖아요. 응. 틱장애 종류가 엄청 많아요. 맞아. 우리 특허에 나와 있어요. 또렛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우리 저기 특허에 나와 있어요. 그게 모든 것이 다 틱장애 종류들이 다 해결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참 아이들이 성장기에 틱장애 갖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틱장애가 또렛 증후군이에요. 우리 특허에 보면 사장님들 메나테크 이야기에 보면 특허 쭉 항목이 나오죠. 네. 그 항목 속에 또렛 증후군이에요. 또렛 증후군. 나와. 윤수 저 가방 좀 갖다 줘. 가방 거. 그래서 모든 촉수에 의해서 촉수가 제대로 정상적이지 못해서 생기는 질환들 중에 이 지금 면역계 질환 내가 의사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아니 나는 왜 계속 감기가 드는데 감기든 나오고 뽀뽀도 하고 같은 국그릇에다 같이 수저 넣고 먹고 뭐 이렇게 해도 남편은 감기가 안 걸린다. 그런데 나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계속 감기가 걸리는 거예요. 촉수가 망가져서 그랬던 거예요. 촉수가 망가져서. 그러니까 면역의 요체는 뭔군요. 이
방사슬이 정상적이고 숫자가 많느냐 적느냐 문제죠. 사람들이요, 엠브로토스를 몽땅 많이 먹으면 좋죠. 물론 좋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매일 글리코데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런데 OSP가 좋잖아요. OSP 속에 엠브로토스 캡슐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2캡슐을 계속 먹는 거예요. 그래서 OSP를 한 달 정도만 먹어도 효과를 보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꾸준히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달 1,000만 원치 먹고 몇 달 안 먹어. 그건 아주 안 좋은 방법이에요. 조금이라도 한 달에 한 통이라도 꾸준히 한 달에 한 통 먹을 경제 여력이 없다고 하면요. 어떻게 하는 거냐? 한 통 사가지고 2달 먹는 거예요. 한 통 사서 2달 먹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날마다 제가 얘기했죠. 반감기가 엠브로토스 반감기가 12일이에요. 그래서 엠브로토스 우리 아침에 밥 먹으면 점심 때 되면 배고프듯이 엠브로토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꾸준히 먹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자가 면역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김지옥 사장님 읽어주시겠어요? 의사들은 자극이나 억제와 같은 방법으로 면역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약산업은 생체 항상성, 즉 우리의 신체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안전한 천연물질에 대해서는 아직도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다. 내피세포 표면 단백질의 당단백질은 이식 거부 반응을 제어하는 일에 관여합니다. 이것은 매우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당 영양소에 대해 알고 있는 의사들은 당 영양소가 면역 기능을 개선시켜준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의사들은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입니다. 당 영양소에 대해 교육을 받지 않은 의사의 경우 이식 환자나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방문하여 당 영양소에 대해 물으면 그들은 면역 촉진제이니 먹지 말라고 말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고 균형 잡힌 당 영양소는 면역 반응 촉진제가 아니라 면역 반응 조절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면역 네, 반응 거기 잠깐만요. 거기요. 대개 간 이식, 신장 이식을 한 사람은요, 항상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무 신장을 넣었잖아요. 나무 간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적으로 인지하는 거예요. 적으로 인지해서 그걸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되는데 엠브로토스를 이야기하면 면역력이 너무 강해져서 내 간 이식한 것을 적으로 인지하면 어쩌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도 간 이식했다, 신장 이식했다 그러면 면역을 억제해야 되는데 면역을 억제하지 못하고 과면역이 면역제라고 하니까 과면역이 되니까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사실은 엠브로토스는 뭔군요 면역 조절제예요. 그래서 간 이식이나 이식 환자에 대해서도 면역 억제제를 안 먹게 된다는 거예요. 엠브로토스를 드시게 되면 제일 처음에는 이제 조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제일 처음부터 딱 끊으면 안 되고요. 어느 기간 정도 가게 되면 이 엠브로토스가 면역 억제제 역할이 아니고 조절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억제제를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면역 억제제. 만약에 면역 억제제를 먹게 되면요. 독감도 잘 걸리고요.
면역 자체가 안 이루어져요. 암도 그러니까 더 잘 걸리겠죠. 면역이 안 이루어진가 독감도 잘 걸리고 그래요. 그래서 면역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지 면역을 억제하는 역할은 안 한다는 걸 꼭 알고요. 이식 환자 중에서 면역 억제제를 계속 먹어가지고요. 감기도 잘 걸리고 막 여러 가지 건강적인 문제가 일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조절제이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거기 면역 반응 조절제 거기에다가 빨간 펜으로 쫙 밑줄 그어 놓으세요. 계속 읽어주세요. 면역 반응 조절 물질은 면역 시스템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주는 물질로서 자극이나 억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줍니다. 면역 질환의 두 가지 측면. 루푸스는 면역 시스템이 지나치게 강하게 작용하여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생기는 자가 면역 질환을 말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만성 피로 증후군과 섬유 근육통 증후군은 면역 기능이 약해서 면역 기능을 촉진시켜야 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어떤 경우든 당 영양소를 섭취하면 거의 모든 측면에서 건강이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가 면역 질환인 경우 면역 기능을 하향 조정해야 함을 뜻합니다. 면역력 저하의 문제가 있는 경우 면역 기능을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균형이 유지될 때만이 진정한 의미의 건강함이 가능한 것입니다. 의사 네, 교육이 거기 읽어보 그 밑에 위에 보면요. 문장 끝에 49, 50, 51 이런 것이 나와 있죠. 글씨 조그마한 글씨로 네, 보이시죠? 이게 뭔가요? 논문 번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의 말이 나오기까지 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49번 논문, 50번 논문, 51번 논문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뒤에 보면 부록에 나와 있죠. 논문 1에서부터 쭉 나와 있는데 그 논문의 번호예요. 그러니까 학자 같은 경우는 그 논문 찾아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의사교육을 위한 지원 읽어주실래요? 자가 면역 문제가 됐던 면역력 저하의 문제가 됐던 개인이 직접 진단하거나 처방하는 이런 건물이며 반드시 의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 분야에 대한 보수 교육의 부재로 심각하거나 치명적인 질환이 진단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당 영양소에 대해 의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의사가 이 분야에 대해 경청하려 들지 않거나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대처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거부를 표시하는 의사를 만나는 경우 그 의사가 당 영양소에 대해 교육을 받은 분인가를 확인하십시오. 만일 그 의사가 전문가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의사가 여러분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경우 다른 의사를 찾아가면 됩니다. 고객의 건강을 위한 답변을 찾는 것보다 자신의 자존심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는 의사는 여러분의 시간만 낭비하게 할 뿐입니다. 이식 환자의 당 영양소 사용. 이번에는 이식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이식의 경우 절대적으로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답을 원하겠지만 이러한 문제는 여러분과 의사 사이에 이루어질 대화의 주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의사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바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을 뿐더러 바람직한 의료 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됩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현재 지구상에는
65억 명이 당 영양소를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 영양소가 모든 사람의 건강 지원 프로그램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심각한 질병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에는 당 영양소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이식 환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식 환자는 건강이 극단적으로 손상되어 있거나 어쩌면 애당초부터 이식을 필요로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분들은 이식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인한 위험도 매우 높습니다. 의사들은 잘 알지 못하면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일 이식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가 당 영양소에 대해 교육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에 접속하여 당 영양소의 면역 반응 조절과 당 영양소의 안정성에 대해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배우려는 마음이 있다면 다른 분야까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당 영양소의 거기까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식 환자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엠브로토스가 가장 안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면역 억제제를 먹게 되면 진짜 건강이 다 망가지거든요. 면역 자체가 안 되는데요. 피부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건강이 해를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신하는데 자꾸 유산되는 경우 있죠. 임신은 돼요. 그런데 계속 유산이 되는 거예요. 착상이 안 되고 유산이 계속돼요. 그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분은 그 여자분은 면역 체계가 새로 태어나는 그 새로운 생명을 뭘로 아는군요. 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계속 이 아이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엠브로토스를 먹으면요, 그냥 착상도 잘 될 뿐더러 그 동영상을 보면요, 우리의 자궁, 그 다음에 난자 세포 뭐 이런데요, 완전히 갈대숲 같아요. 촉수가 막 있어요. 그런데 이 자궁 속에 이 촉수가 없으면 안착이 안 되고 미끄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적군으로 인지해서 그걸 자꾸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이 자꾸 유산되는 경우도 엠브로토스가 답이에요.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임신을 하는데 계속 유산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의사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알고도 이 밥주라고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박혜경 원장님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이걸 설명을 하면 1시간 내는데 약을 설명하는 데는 그냥 처방만 하면 끝나거든요. 1, 2분이면 끝날 걸 뭐 30분이고 40분이고 막 글리코를 설명하고 있으면 병원의 수익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은 병원의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영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메나테크 이야기에 보면 나스 이야기가 나와요. 나스. 그걸 한번 우리가 잘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나스 혹시 갖고 있는 분들 한번 펴시고 보세요. 전문가들이 소개하는 글리코 영양소의 기능. 그래서 나스 내셔널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 중대 발표 2012년에 했던 거예요. 2012년. 그러니까 벌써 13년 전이네요. 13년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이 나스라고 하는 기구는 미국에서
노벨상 수상자들이 미국 최고 과학 검증 기관으로서 결성한 민간 단체예요. 국가 그런 단체는 아니고 나스. 노벨상 수상자들이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 결성해서 움직이고 있는 과학 기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1세기 인류 건강의 양대 산맥은 글리코믹스. 글리코믹스가 뭔군요? 당생물학이라는 뜻이에요. 당생물학. 학문이에요. 학문. 글리코 하면 영양이지만 글리코믹스는 당생물학. 생물학인데 당에 대한 생물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한국 같은 데는요, 당 생물학과는 있지도 않아요. 그냥 생물학과는 있어요. 당 생물학과는 없어요. 그런데 미국에는 있어요. 존스 호킨스대 뭐 이런 유명한 대학에 당 생물학과가 있고요. 영국에는 영국 런던대 이런 데 있어요. 그러니까 최신 지금 이 당 영양소에 대한 학문은요. 최신 학문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 유명하고 큰 대학에만 있는 거예요. 당 생물학과 줄기세포 분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글리코와 줄기세포 분야다. 그런데 MBC에 한번 동영상 미국 NBC 우리나라 KBS 같이 NBC가 있잖아요. MBC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일주일 동안 엠브로토스를 글리코를 넣어줬더니 줄기세포가 1.7조 개가 생기더라. 우리가 한국에서는 줄기세포가 불법이에요. 그래서 중국하고 일본 가서 하고 오는데요. 줄기세포 몇백 개 맞는데요. 몇백 개 맞는데 수천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맞았어요. 개항해서 맞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데 가서 쓰이려고 하면 결국 글리코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위에 종양이 있어서 줄기세포를 맞았어요. 그런데 그 줄기세포가 꼭 위로 간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국은 제대로 가서 쓰이려면 글리코가 또 필요한 거예요. 또 위험성도 있어요. 줄기세포를 배양을 해요. 내 줄기세포를 배양을 하고요. 줄기세포를 맞는데 그 줄기세포 주인이 암 환자야. 그러면 암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엠브로토스는 식물에서 추출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이죠. 비용도 문제지만 안정성에 있어서도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 MBC에 나오는 동영상 있는데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글리코믹스 분야 중 글리코 바이올로지는 미국 메나테크 엠브로토스라는 제품이 기초다. 아니 이렇게 국가기관에서 어떻게 엠브로토스가 기초라고 말하겠어요? 글리코는 학명이고 엠브로토스는 제품명이에요. 전 세계에서 글리코를 제품화해서 가지고 있는 회사가 딱 하나 있어요. 어디예요? 메나테크예요. 자,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엔젝타라고 해서 쌀겨에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 그것은 하나로 든 것은 팔 수 있어요.
또 일본의 후코이당, 미역에서 퓨코즈 빼가지고 후코이당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요, 2개 이상 합해지고 액체로 만들든 고체로 만들든 가루로 만들든 뭐 미생물 방법으로 만들든 어떤 방법으로 해도요, 맨하탄 그 특허에 다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나스 같은 기관에서 엠브로토스라는 제품이 기초이고, 엠브로토스를 빼놓고는 글리코바이오놀로지 당생물학을 언급하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는 앞으로 모든 근원적인 세포 기능과 세포 건강의 기본이 되는 당사슬에 대한 모든 메나테크 주장이 맞다라는 걸 증명해주는 발표였다.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자긍심이 뿜뿜 일어나지 않나요? 응? 세상에 이런 나스 같은 기관에서 메나테크 주장이 100% 맞다. 엠브로토스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특히 나스라는 특수기관이 전 인류 건강의 핵심인 글리코라는 물질을 한 회사의 제품과 연결시켜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며 공공의 인류 건강을 위해 반드시 사람들이 알아야 할 정보를 국가 차원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놀랍고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앞으로 시험에, 의사 시험에 이게 출제된다고 결정됐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의사가 되려고 하면 이 글리코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시험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물질을 우리가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리코를 먹으면 그만큼 수소효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3일 리셋만 하고, 오늘도 정말 내가 놀라 자빠질 뻔하는데 3일 리셋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냥 기본 리셋이 아니죠. 황제 리셋을 했죠. 엠브로토스도 들어가고, 이제 우리가 뉴트리베르스하고 퓨어하고 파이토크렌즈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건강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이제 황제 리셋을 해가지고 엠브로토스도 넣고 만나폴도 넣고 뭐 카탈리스트 이렇게 다 넣어서 3일 했어요. 3일 하고 일주일 동안 올클린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양자 측정을 했는데 열흘만이죠. 열흘만. 아우, 너무나 놀라워요. 변화도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거니 영양 폭탄을 넣어줬거든요. 그래서 엠브로토스를 많이 넣을수록 클린도 효과가 커요. 젊은 사람은요, 엠브로토스, 김우중 사장님 파트너였는데, 엠브로토스 날씬해지고 싶은 거예요. 이 남자 사장님인데, 날씬해지고 싶은데 막 굉장히 뚱뚱해요. 뚱뚱했었어요. 그런데 엠브로토스를 이제 많이 넣으면 빨리 된다고 하니까 이분이 엠브로토스를 6개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열흘 동안에 이 6통을 다 먹은 거예요. 대박. 6통을. 그러니까 안내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25kg 빠졌잖아요. 아, 그분이 빠졌구나. 아, 아니, 지금은 상당히 좀 한 1, 2년 된 사람인데 너무나 놀랐어요. 체지방이 21% 빠졌다는 그분이죠. 음소거 됐어요.
안 들려요. 사장님 목소리 안 들려요. 음소거 됐습니다. 안 들려요. 음. 음소거 됐어. 그래서 다시 얘기해 정말 주세요. 음, 21% 체지방 빠졌다는 분이에요. 아니 키로수 아니 체지방도 엄청 빠졌어요. 그러니까 25kg 빠진 중에 체지방이 네. 21%라는 거죠. 아, 카톡방에 아니, 나왔던. 아무튼 정확하게 응. 기억이 안 나는데 맞네. 그렇게 해가지고요. 너무나 막 이 완전히 모양이 달라진 거예요. 모양이 달라졌는데 세상에 클린을 해가지고요. 이번에 나은주 사장님도 그렇더라고. 내가 나은주 사장님 빠진 거 얼굴 이 방에다 올려놓. 저기 최영희 사장님한테 보내줄 테니까 네네네네. 한번 보세요. 네. 완전히 클린하고요. 딴 사람이 되었다니까요. 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요즘에 전신 성형하는데 1억 든다고 하더라고요. 전신 성형. 저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5천 든다고 그랬는데 1억이래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봐요. 1억이 들어. 그런데 우리는 엠브로토스 6통 넣어가지고 한다고 그래도 그만큼 안 들어요. 양 넉넉 잡고 1,000만 원 든다고 하면 10분의 1이잖아요. 1,000만 원까지 안 해도 돼요. 한 500, 450 정도 돼도 돼요. 그런데 돈 차이가 그만큼 있죠. 자, 성형을 어떤 의사가 전신을 그렇게 얼굴도 균형 맞게 살을 쭉 빼서 그렇게 깎을 수 있겠어요? 피도 안 나요. 피 안 나는 일 있잖아요. 우리 클리너인데 피 나는가요? 아니잖아요. 이 성형수술 턱 깎고 이 V넥 만드는데 이 턱 성형하는데 얼마나 많이 들어요? 이거 하고 나면 내 조카도 그러는데 이거 하고 나면 건강이 완전히 망하네요. 얼굴이 이상해져요. 턱 깎아내니까. 그런데 턱이 다시 또 자라요. 자, 돈 조금 들지? 피 흘리지 않죠? 흉터도 하나도 안 남아요. 흉터 하나도 안 남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아프지도 않지. 아프지도 않아요. 건강해져요. 전신 성형하고 나면요. 선풍기 아줌마같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맞아. 건강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이상해져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돈 조금 들어가지, 피도 안 흘리지, 전신 어떤 성형 기술이 좋은 손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맨하테크에서 클리닉하고 빠진 것처럼 얼굴 골고루 다 빠지고 V넥 되고 어떻게 다 그렇게 하겠어요? 맞아. 건강해지고. 네.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엠브로토스가 그러니까 노벨상을 10년 동안 지금 작년에도 작년 24년도에도 글리코 분야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고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김국 사장님 정말 축복받았고요. 한정희 사장님 정말 축복받았고요. 명희 사장님 정말 축복받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미경 사장님 축복받았고요. 최영희 사장님 축복받았고 안현순 대박나게 축복받았어요. 할렐루야. 정말 그래요. 저는 메라테코 만나고 나서 제 입에서요 항상이요. 안현수는 왜 이렇게 복이 많지? 전에는요 박보관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당신 너는 정말 초하루에 진시에서 팥살이 4개나 들어갔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너도 아프고 남편 앞길 맞고 맨날 그랬어요. 그래서
피해 의식에 사로잡혔어요. 근데 맨하테코 만나고 나서는 안현수는 어쩌면 그렇게 응? 복이 많지? 정민경 사장님 같은 파트너가 응? 우리 명희 사장님의 같은 분이 미국에서 나의 파트너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김지욱 사장님이 나의 파트너인 거 너무 아니 김지욱 사장님 같은 사모님이 아유 어떻게 나 같은 사람 파트너 정말 안현수 복 있는 거야. 더구나 최영희 사장님 같은 분이 나의 파트너인 거. 오늘 아침에도 내가 내일 5일이라 이제 저기 자동 주문 변경을 해야 돼서 이제 했는데 16년 전부터 계속 먹어주는 자동 주문에서 계속 먹어주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복 맞지 않아요? 저는 요즘에 들어서 그래요. 나는 늙은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 나이 든 것이 너무나 행복해. 전철도 공짜, 뭐또 나이 들었다고 주는 혜택이 또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행복. 응? 나이 든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행복해진답니다. 국가에서도 대우해주고. 아무튼 어떻든 간에 이렇게 면역 조절제 먹지 않아도 이렇게 살 수 있는 제가 너무나 행복하죠. 병원에 가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365일 병원을 달고 살았고 한 해가 12달인데 한약을 13제, 14제 먹고 살아서 간도 망가지고 신장도 망가지고 정말 에너지 수준은 그냥 송장같이 그냥 관 속에 누워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러지 않는 거. 내가 75세인데 에너지 수준은 40대예요. 40대. 너무나 40대에는 나는 아주 뭐냐면 70대, 80대 에너지 수준이었어요. 거꾸로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거기 암 환자의 당 영양소 사용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암 환자. 일부 의사들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암 분야에서도 용기 있는 행동을 취하여 당 영양소가 암을 포함한 세포 기능의 전반적인 문제에서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종양학자인 글렌 하이랜드 박사는 12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험에 실시하였으며 그중 100명이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이 테스트 결과를 통해 글렌 하이랜드 박사는 당 영양소는 전혀 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조차 회복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당 영양소가 생명 활동에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이랜드 박사는 이러한 실험적인 연구 내용을 발표하여 전 세계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네, 결국은 뭐냐면 암은요 영양소 부족이에요. 영양 실조예요. 특히 어떤 영양소, 당 영양소 부족. 그러니까 지금 3만 가지 이상의 질병명이 나왔는데요. 거의 70% 정도가 글리코 영양소 부족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건강식품의 사용과 관련된 암 치료 중인 환자의 신체 반응. 우리 명희 사장 읽어주실까요? 하일랜드 박사는 3개주에 모인 100명의 암 환자들에게 표준 방사선 치료와 화학요법을 받는 동안 다양한 건강식품을 함께 사용하였으며 테스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표준 치료법이 황산화제와 미량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는 건강식품에 의해 장애를 받지 않았다.
방사선 치료와 화학요법의 효과가 보다 증진되었다. 정상적인 세포, 골수, 간, 신장, 점막 기저 세포가 방사선이나 화학요법 치료의 부작용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보호받았다. 육종과 같이 표준 치료법에 반응하지 않는 악성 종양이 양자를 결합시킨 치료에 반응하였다. 치료를 받는 동안 삶의 질이 현저하게 개선되었다. 이 연구조사가 가지고 잠깐만요. 예. 이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뭔군요? 해가 없다는 거예요. 해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최영희 사장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많은 환자들을 만나보잖아요. 그런데 엠브로토스를 먹으면서 항암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요, 말짱해요. 말짱해. 그런데 엠브로토스를 안 먹고 하는 사람은요, 얼어서 화분 얼음이 어떻게 돼요? 축 처져버리죠. 얼어가지고 축 처지잖아요. 그렇게 생겨요. 또요, 이제 명의사장님 저기 기침 때문에 읽는 거 이제 정리. 잠깐만요. 그런데 계속할게요. 네. 네, 저기요, 임신했을 때 입덧도 안 하는 거 알죠? 임신했을 때 입덧 심하잖아요. 엠브로토스 먹으면요 입덧 않거든요. 입덧도 좋아요. 계속 읽어주세요. 그럼. 이 연구조사가 가지고 있는 건강 개선 효과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일랜드 박사는 환자들의 삶의 질이 극적으로 개선된 반면 건강한 세포에 대한 손상이 전혀 없고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의 부정적인 효과가 현격하게 감소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암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또 다른 논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합니다. 대장암을 앓고 있는 나이 든 여성이 표준 치료법으로 치료를 받았다. 수술, 방사선 및 화학요법. 이 환자는 치료에 매우 잘 응했으며 암 진단을 받은 후 하루에 2회씩 3-4g의 당 영양소를 섭취했다. 이 보고는 2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그 기간 동안 IV5FU 2차례, 경구 및 국소 5FU를 각각 한 차례씩 받았다. 환자는 마지막 2번의 5FU 시 가벼운 설사와 피곤감을 느꼈을 뿐이며 모발 손실, 구강 궤양 형성이나 구역질 및 구토와 같은 기타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 여성 환자는 수술 후에도 신속하게 회복했으며 별다른 부작용 없이 방사선 치료도 잘 견뎌내었다. 암 치료에 대한 놀라운 저항력은 영양요법이 암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데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모발 손실,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암에 걸리고 연세가 많으시면요, 사람들이 뭐냐면 제가 지금 아들만 가진 둘 가진 저 같은 사람 비극인데 10조원만은 사줘요. 그런데 시어머니 시부모 사주는 사람은 보들 못했어. 보들 못했어요. 그런데 죽음에 임박했을 때 엄청 고통스럽거든요. 자연사해도 그렇다고 해요. 근데 암 걸려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러우면 안 사주는 이유가 있어요. 오래 살까 봐서 안 사주는 거야. 암 나서갖고 오래 살면 어쩌냐는 거야. 그래서 안 사주고, 미운 시어머니가 오래 살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안 사주는데 사실은 쥐 받아요. 그러면 쥐 받고 또 사드렸을 때 수만 번이라도 편안히 쉬고 돌아가실 수 있다고 하면, 암이요, 복수가 차서 암이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럼 눕지도 못하더라고요. 눕지도 못해요. 이 암덩어리가 커져가지고 벽에다 기대고 있는 거예요. 기대고.
24시간 기대고 그 고통받는 그 모습. 그런데 암이 편안하게 한번 누워서 잠자는 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간암 환자가 대변 한번 보는 것이 최고 소원이 있다고 그 얘기 말씀드렸었죠? 아니, 들었나요? 못 들었어요. 아니요, 안 나는데. 예. 제가요, 미국에서 온 한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한의사 선생님하고 그분이 파주에 월급쟁이 의사로, 월급쟁이였나 모르 하여튼 그 한의사가 개원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운영을 하는데 간암 환자가 그 간암 말기 환자였어요. 그런데 그 이분이 미국에서 엠브로토스를 알고 온 거예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기본 약만 먹는 거예요. 기본 약. 이명희 사장님 그렇죠? 네, 그 나그네에서 시킨 약만 먹지 절대 메가요법을 안 먹어요. 아니에요. 그 약의 개념이 있어갖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번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한 지금 10년 된 이야기인데 간 말기 환자여갖고 이제 얼마 살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엠브로토스를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 간암 말기 며칠 안 남은 분 같았는데 그분한테 지금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지금 선생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고, 암을 낳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암 낳는 게 아니고 대변 한번 속 시원히 봤으면 그게 소원이야. 내가 죽기 전에 똥 한번 시원하게 쾌변 한번 봤으면 그게 소원인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변비 생겨가고 그 못 보면 사람 미쳐 죽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간암 말기인데. 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고 막 그러니까 하여튼 소원이 그분은 대변하면 속 시원히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글라이코슬림이 있을 때니까 상당히 오래전 이야기예요. 그래서 엠브로토스 글라이코슬림이 해가지고요. 이제 그 일주일분을 주고 왔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인데 그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한 며칠 지났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나보고 정말 잘 됐대.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변기가 넘치게 2번을 봤대요. 너무나 시원하게. 그러니까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거 하나 소원 이룬 거예요. 변기가 터지게, 변기가 막 흘러 넘치게 이제 그렇게 쾌변을 보고 나서 그분이 희망을 가지고 이제 다 좋아지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딸년이 딸도 그렇더라고. 퇴원시켜갖고 어디로 데려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돌아가시는지 어쩐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 도움된다 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응? 호스피스 병동에 가가지고 정말 내가 마지막으로 얼마나 절실해. 나는 그분 말을 들으면서 그냥 눈물이 나왔어요. 변 한번 숙신을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말. 그래서 치료를 받는 동안에 삶의 질이 좋아진다. 막
구토를 심한 췌장암 환자 봤는데요. 진짜 물 한 모금만 넘겨도 토해요. 췌장암 환자. 물 한 모금만 토해도, 먹어도. 진짜 췌장암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남편이 안 사주더라고요. 근데 나도 이제 그때는 초창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삶의 질이 좋아진다는 거 알았으면 그 남편한테 협박이라도 했을 것 같아. 당신 죄 받는다고. 죽기 전에 구타 안 하고 밥 한 숟가락도 목구멍으로 넘기고 죽게 하려고 하면 엠브로토스 먹여야 된다고 했을 텐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얼마나 미웠고 남편들에 대한 불신이 막 생기더라고요. 응? 막 내가 속으로 저런 개새끼, 응? 그런데, 응? 그래도, 응? 내가 막 욕해줬거든요. 어떤 경우는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암 걸려서 내일 모레 이렇게 하는데 엠브로토스 먹이다가요, 딱 끊는 거예요. 효과 없다고 뭐 이러면서 뭐 어쩌고 그러면서 끊었어요. 얼마 뒤에요, 엠브로토스를 시키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 그래서 아니 어쩐 일로 그 사장님은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돌아가셨대. 자기 먹으려고 그래. 아이 그러니까 좋은지는 알아. 맞아. 그러니까 남편은 죽었으니까 이제 저 먹을라, 저 처먹을라. 세상에. 아, 죄받죠. 그러면 죄받죠. 그래서 하여튼 나이 드시고 좀 말기라 하더라도 마음에 걸리지 않으려면 사드려야 돼요. 사드려서 마지막 숨 넘길 때 편안하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숨 넘어가는 순간이래요. 그 순간이 가장 고통스럽대요. 그러니까 그때 그냥 잠자듯이 이렇게 스르르 갈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엠브로토스가를 먹어야 돼. 사드려야 돼요. 아무리 미워도, 시어머니가 아무리 미워도. 응? 그 다음 정미경 사장님이 그 다음 읽어주시겠어요? 네. 모발 손실, 구강 궤양 형성과 구토를 포함한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암 치료법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암 치료를 받은 당사자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작용을 줄이고 치료를 참아내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당 영양소는 현대의학을 지원하는 가장 좋은 보완요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당하의 이해, 이제 당 영양소가 무엇이며 이 영양소가 건강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으므로 남은 문제는 어느 정도의 양을 섭취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생각만큼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약품에 조건 반응하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예를 들어 박테리아에 의한 간염이 있는 경우 보통 10일 동안 매일 3차례에 걸쳐 500mg의 항생제를 처방받습니다. 이 양은 신뢰할 수 있는 연구를 통해 파악된 평균 수치입니다. 약품은 생화학 시스템이나 생화학 반응을 바탕으로 제조되며 천연 물질보다 예측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의사의 실수가 아닌 올바르게 처방된 의약품의 사용으로 인한 사망이 북미에서 보고되는 사망 원인 중 4번째에 속합니다. 이처럼 인위적으로 제조되어 예측 가능성이 높은 약품이라도 사용량과 사용 시기에 대해서는 완벽한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약이 들려면 LD50이 충족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쥐가 10,000마리한테 실험하면 50%가 죽는 시점, 그걸 LD50이라고 전화하고요. 그게 치사량이야. 그만큼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약은 반절은 효과가 있고 반절은 독이에요.
그런데 천연물질은 그렇지 않죠. 그 다음 읽어주세요. 네. 식품에 대해 정확한 사용량을 매기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당 영양소는 모든 세포에 필요합니다. 모든 세포가 동일한 순간에 태어나서 예측 가능한 시점에 모두 사멸한다면 필요한 영양소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당 영양소의 경구 섭취를 통해 모든 인체 세포의 올바른 당화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세포는 주기적으로 생성과 사멸을 지속하는 반면 수십 조에 달하는 세포는 종류에 따라 그 수명 주기가 다릅니다. 일부 세포는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수시간 동안만 생존하며 일부 세포는 수명이 수년에 달하기도 하며 또 다른 세포는 수명이 그 중간 정도에 그치는 것도 있습니다. 세포의 그래서 수명 주기. 네. 그런데 거기 그 표에 보면요. 과립성 백혈구, 호상구, 호영구, 호중구 이것은 면역세포들 이름이에요. 10시간에서 3일 면역세포의 생명주기예요. 이벽세포는 2일이에요. 그래서 이 나쁜 사람은 엠브로소스를 먹었을 때요. 빠르게 좋아지죠. 종자세포는 2, 3일, 대장세포는 3, 4일, 소장, 소피, 상피 세포는 1주 이내, 혈소판 세포는 10일, 피부 상피 세포는 2 내지 4주.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품에서 각화주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각화주기, 턴오버주기라고 그래서 세포가 생겨서 떨어지기까지, 각질로 떨어지기까지가 28일로 잡는 거예요. 그게 4,7이 28이죠. 그 다음에 임파구 2개월부터 1년 이상, 적혈구 4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4개월 정도, 120일 정도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그랬을 때 안내를 4개월 내지 6개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보통. 근데 사실은 엠브로토스는 모든 영양소는 평생 먹어야 돼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데 한정이 있기 때문에 약 같은 개념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적혈구, 피가 건강하면 건강한 거잖아요. 그래서 6개월을 우리는 안내를 하죠. 대식세포는 수개월에서 수년, 내피세포도 수개월에서 수년, 췌장세포는 1년 이상, 1년 반 정도 걸려요. 그래서 췌장세포, 당뇨 있는 사람들은요, 당뇨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뇨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네. 당뇨가 거의 인구의 8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당뇨를 줌으로 보일런지는 모르는데 제가 칠판을 가지고 와서요. 칠판에다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그리고 당뇨만 하고 오늘 마칠게요. 안현수 사장님은 이 머릿속이 모든 게 다 들. 보이는가요? 네? 칠판 보세요. 네. 칠판이 보이나? 보입니다. 보여요? 네네. 그러면 제가 이 보이는 부분만 했다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하나님이 우리 몸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되는 거니? 이렇게 창조되어 있어요.
아침이 되면 배가 고프죠? 네. 아침이 되면 배가 고파요. 아침이에요. 그러면 혈당이 그때가 80 정도예요. 배고픈 것을 느껴요. 그러면 80이에요. 밥을 먹고 나면요. 2시간 후에 어디까지 올라오는 거냐? 120 정도까지 혈당이 올라가요. 그런데 밥을 먹고 나서 2시간 뒤에 120까지 올라가는데 이 절정에서 다시 혈당이 내려가기 시작해서 80 정도 내려가면 배고픔을 느껴요. 그때가 언제예요? 점심 때. 자, 점심 먹고 나서 2시간 정도 지나면 또 120 정도까지 가요. 저녁 때가 돼서 80 정도 가서 이렇게 이제 주기를 거치면서 아침에 3끼를 먹으면서 혈당이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혈당이 낮아서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올라가게 하는 것은 어떤 호르몬이군요?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이에요.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이에요. 120 됐어요. 120 돼가지고 혈당이 그러면 혈관에요. 당분이 많아서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면 더 높아지면 안 되니까 낮추는 것은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에요. 인슐린. 또 밥 먹고 나면 이렇게. 그런데 당뇨병 했을 때 당이 오줌에 요에 나온다는 거예요. 당뇨병은 오줌에 당이 끈적끈적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당뇨병입니다. 이제 원리를 알겠죠? 우리 몸에서 당들이 어떻게 움직여지는가. 만약에요, 이게 당이 없게 되면 우리가 기운 없어서 못 살아요. 밥을 먹으면 기운이 나죠.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기운이 나는 거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갔는데 어느 날 밥 먹고 났는데 2시간 뒤에 막 200까지 올라가고 300까지 올라가고 막 그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떨어지들 안 해. 그러면 뭐가 되는 거니? 당뇨병 환자예요. 이제 기본은 이래요. 그런데 당뇨에는 2가지가 있어요. 당뇨병에는 2형 당뇨가 있고요. 2형 당뇨가 있어요. 자, 이것은 어떻게 구분하는군요. 2형 당뇨. 그러니까 당뇨가 있다고 하면 가서 사장님들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보냐? 언제부터 당뇨를 알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언제부터 당뇨를 알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 사람이 1형 당뇨인지 2형 당뇨인지 금방 알아요. 자, 나는 당뇨병이 40세에 됐어. 40살부터 당뇨 약을 먹기 시작하고 당뇨병 환정으로 병원에서 판정을 받았어. 그러면 2형 당뇨예요. 당뇨병 환자의 90% 이상이 2형 당뇨들이에요. 건강했는데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당뇨병 환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2형 당뇨예요. 그러면 1형 당뇨는 뭐냐? 1형 당뇨는요. 인슐린을 만드는 공장인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췌장이 고장이 났어요. 선천적으로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인슐린이 생산이 전혀 안 되면 죽어요. 우리는 죽는데 췌장은 기능이 이렇게 췌장이 있는데 전혀 생산이 안 되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기운이 없으니까. 그런데 췌장의 기능이 보통 사람들은 한 80, 90 된다고 하면 이 사람은요 10도 안 돼. 이런 환자. 췌장 기능이 제 기능을 못하는 환자를 1형 당뇨 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1형 당뇨인가 2형 당뇨인가 구분. 소아당뇨는 그러면 뭐겠어요? 소아당뇨. 일형당요. 1형 당뇨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질문 하나만 하면 아, 이 사람은 1형 당뇨구나, 2형 당뇨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형 당뇨를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1형 당뇨. 췌장세포가 지금 생명 주기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생명 주기가 췌장세포는 책을 보니까 1년 이상, 1년간. 그러니까 1년 이상이니까 한 1년 6개월 정도 봐야 되는 거예요. 1년 6개월 정도. 그런데 췌장도 세포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꾸준히 먹으면 췌장 세포들이 이렇게 삐꾸세포예요. 이렇게. 응? 이런 세포였는데 비타민, 미네랄, 종합 영양제 이런 걸 잘 먹고 탄수화물 5대 영양소 잘 먹고 글리코 영양소를 제대로 먹게 되면 정상세포가 되는 거예요. 정상세포. 그래서 정상세포는 반드시 정상세포를 복제하고 죽어요. 생명을 다하면. 그런데 비정상세포는요, 비정상세포, 자기하고 똑같은 모양의 세포를 만들고 죽어요. 이게 이벽세포가 있는데, 이벽세포가 2일이라고 그랬죠. 2일. 그런데 이가 좋은 사람은요, 건강한 세포를 가지고 있어요. 촉수도 10만 개 있고 이렇게 건강하게. 그런데 이런 세포는 자기하고 똑같은 세포를 복제하고 죽어요. 그런데 이게 대머리 세포야. 이벽세포가 털이 몇 가락뿐이 없어. 이렇게. 그러면 죽으면서 이런 세포를 복제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가 낫들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엠브로토스를 넣어서 촉수를 만들 수 있는 재료를 넣어주면 이게 정상세포가 점점 늘어나면서 죽을 때 정상세포를 만들고 죽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이벽 세포가 건강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가 암이다. 이암이다. 그러면 이암세포 특징은 있어요. 암세포 특징 뭔지 아세요? 죽지 않아요. 암세포는 절대 죽지 않아요. 이벽에 이 암이 생겼다. 이암이다. 그러면요, 그 암세포는 죽지 않아요. 그리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저거 똑같은 것을 안 죽으니까 또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이렇게 모여서 10억 개가 되면 0.8mm 정도 되면 그때 병원에서 당신 암 걸렸어요. 이렇게 판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췌장세포가 1년 6개월인데 엠브로토스를 계속 많이 먹어서 1년 6개월 정도 되면 췌장 기능이 어떻게 되겠어요?
10%이던 것이 조금씩 정상세포가 드러나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금방 좋아지는 않아요. 그래서 당뇨는요, 1년 6개월 정도 꾸준히 먹어야 돼요. 그래야 완전히 병원에서도 이 췌장이 건강해져서 정상적인 기능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췌장 2형 당뇨도 엠브로토스를 꾸준히 먹게 되면 췌장의 기능이 살아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2형 당뇨가 문제예요. 2형 당뇨. 가장 많은 것은 2형 당뇨거든요. 자, 그러면 1형 당뇨 중에서 2형 당뇨 종류를 지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2형 당뇨의 종류. 말로 하는 거하고 칠판에다 쓰면서 하는 거하고 뭐가 괜찮은가요? 이해력이 그렇군요. 쉬워요. 어? 이해력이 빨라요. 아, 칠판에다 쓰고 하는 게 이해력이 좀 낮죠? 네. 네. 자, 이제 종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인슐린이 10개가 나와야 되는데 인슐린이 생산이 안 돼요. 그래서 5개만 나와요. 5개. 10개가 나와야 되는데 10개가 안 나오고 5개만 나와요. 50%된 거죠. 그래도 이것도 당뇨예요. 인슐린 부족해서. 인슐린 뭔군요? 영양을 싣고 가는 택배 트럭이에요. 자, 10개 나와야 되는데 5개 나와도 당뇨병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뭔군요? 인슐린이요. 나오기는 나와. 인슐린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10개가 나오기는 나와요. 그런데 이게 다 10개가 불량이 나와. 불량. 그래도 당뇨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군요? 인슐린이 10개인데 10개가 다 정품이야, 정품. 제대로 된 거야. 그런데 택배 사고가 나. 택배 사고가 나는 경우에 이 택배가 나오는 경우 세 번째 인슐린 정품 인슐린 불량 정품 택배 사고 그 다음에 인슐린이 10개인데 택배가 사고가 난다는 의미가 뭔군요? 두 가지 의미예요. 택배 사고가 난다는 것은 뭐예요? 인슐린이 이렇게 해서 영양을 싣고 가는데 어떤 경우군요? 받아들일 세포에 촉수가 있는데 촉수가 10만 개 있는데요. 그 10만 개가 하는 일이 다 달라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Y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인슐린을 인지하는 촉수인데 이게 Y자가 한쪽이 없는 거야. 한쪽이 없어. 그러면 인슐린이 와도 이걸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뭔군요? 초인종이 고장난 거야. 자, 택배 직원이 택배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딱 누르는데 초인종이 고장났어. 고장나면
안에서 받아들일 주인이 문을 열고 받아줘야 되는데 문을 열지 못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네. 인슐린이 도착을 했는데 세포에 있는 촉수가 이렇게 생겨야, 이렇게 5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있어야 인슐린 왔네 그러고 문을 여는데 이게 이렇게 3개뿐이 없어. 그러면 인슐린이 왔다는 것을 인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포 문이 열리지 않아. 그러면 혈관 속에 그 택배 영양이 가득 담겨 있어요. 그 영양은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끈적끈적해. 그러면 당뇨 환자들의 특징은 뭔고요? 오줌에 당뇨 했을 때 오줌에 당이 나온다고 그랬죠? 응? 왜 당이 나오는군요? 세포 속에 쏙쏙쏙 다 들어가야 돼, 당이. 배송을 왔으니까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문을 안 열어줘서 촉수가 인슐린을 인지하는 촉수가 없어가 문을 안 열어주니까 혈관에 가득 끈적끈적한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피가 끈적끈적해지면 어때요? 이게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순환이. 그렇게 되면 생명에 지장이 있으니까 이 연락을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지금 피가 돌지를 않아. 막 발이 저리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발 저려가 걸음도 못 걷는 사람. 피가 끈적끈적해서 혈액순환이 말초까지 안 가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오줌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오줌으로 내보내라고 해서 오줌으로 당이 나가버렸어. 그런데 에너지를 내야 돼. 에너지가 세포 속에 들어가서 힘을 내야 되는데 에너지가 그 당이 안 들어가니까 에너지를 만드는 재료가 없으니까 만들지를 못해. 그러니까 당뇨 환자들은 항상 뭐예요? 피곤해. 에너지가 없는 거야. 왜? 당을 세포 문을 열어서 당이 들어오면 그걸로 미토콘드리아에서 공장을 돌려갖고 에너지를 막 이렇게 내야 되는데 굶어 죽어. 응? 실제 세포는 굶고 혈관에는 당이 많아가지고 끈적끈적하니까 혈액순환은 안 돼. 그리고 오줌으로 다 나가버려.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글리코를 먹으면 엠브로도스를 먹으면 어떻게 되냐? 인슐린이 췌장이 건강해져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10개 만들던 것이 10개 만드는 5개만 만들었는데 췌장이 건강해지면 10개 만들겠죠. 원리가 그렇지 않나요? 네. 10개 만들어.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슐린이 10개가 있는데 10개가 다 불량이야. 뭐가? 응? 이 인슐린도요. 뭔거냐? 세포예요. 세포. 응? 그러니까 인슐린이 불량인데 이것이 정상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슐린 10개인데 택배 사고가 난다고 했는데 갖다 날라다 주는 것도 그렇지만 세포에 촉수가 생기게 되면 인슐린을 인지하는 촉수가 생기겠죠. 글리코를 많이 먹게 되면 인슐린을 이렇게 한쪽만 있던 와이사가 이렇게 여기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인슐린을 인지를 해갖고 그래 어서 와 하고 세포 문을 열고 그게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를 돌리기 시작하면 에너지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 대신 금방 돼야 안 돼요.
바로 안 1년 되지. 6개월. 6개월. 적어 1년 이상 그래야 안정화되는 거예요. 크긴 한 번 했다고 해서 당뇨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치가 낮아지고 금방 효과되지만 뭐냐 최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목표점도 들고 이렇게 유지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글리코 영양소가 들어가면 이형 당뇨도 체장이 정상화되면서 해결된다. 이형 당뇨가 생기는 것은 인슐린이 적게 나오는 거, 불량되는 거, 택배가 되고 인슐린 촉수가 이렇게 생기지 않아서 인슐린을 빨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혈액 안에 당이 가득 차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데 이게 오줌으로 나가면요 당뇨병 환자는 결국 신장도 망가지거든요. 신장이 망가져요. 왜 그런 거니? 신장은 뭐야? 걸러내는 체예요. 걸러내는 체.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물을 걸릴 때 하고 꿀을 걸른다고 생각해봐요. 체 밑근육이 어떻게 생기겠어? 축 꿀 처지. 걸러봤나요? 아니, 잘 안 걸러지죠. 그런 격이에요. 그래서 췌장이 망가지는 거예요. 췌장이 망가져서 결국은 투석도 하게 되고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오늘 이제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슐린과 혈당을 사고 인슐린은 혈당을 억제하고 글루카곤은 저혈당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배고픈 것을 느껴서 밥을 먹게 되면 글루카곤이 120 정상까지 올리는데 이게 고장 나갖고 200, 300, 막 400까지 올라가면 당뇨병이라는 거예요. 인슐린 분비는 난겔 한스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백질 호르몬인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 세포와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알파 세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혈당이 높을 때는 인슐린이 분비되어 떨어졌을 때는 글루카곤이 분비되어 간에서 당 생산을 증가시켜 혈당을 올리는 작용을 하여 항상 일정한 혈중 포도당 농도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당화혈색소라는 거예요. 당뇨병 환자는 당화혈색소를 항상 측정하거든요. 3개월 단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5점에서 5.5에서 6 정도까지가 정상이고 그 넘어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당뇨가 왜 생기고 당뇨병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좋아지는가를 사장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좀 이해가 되실 때가 너무나 어렵게 설명했는지 쉽게 설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대한으로 쉽게 설명하려고 예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기까지. 그리고 63쪽에서부터 이제 다음 1시간만 하면 끝나요. 끝나기 때문에 하고 10시 31분인데요. 한 말씀씩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족 사장님 먼저 하실까요? 네, 강의를 들으면서 오늘도 감사한 일이 정말 많습니다. 이 위대한 물질 글리코를 알게 해준 배영희 사장님, 그리고 이렇게 매일 강의해 주신 안현순 사장님, 그리고 멀리 계시는 미국에 계시는 분 정말 감사합니다. 에브리데이 글리코 실천하면서 주위에도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뇨병 조금 이해가 되나요? 네. 아, 이해는 되는데 지금 공부를 조금 더 해야 아, 이제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 당뇨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아,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서 A4 용지에다 이걸 그리면서 얘기를 해주면요. 90% 이상이 이해해요. 이런 설명은 처음 들어봤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설명을 하게 되면 당뇨에 대해서,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 자신감도 생기고요. 네. 그랬습니다. 네. 한정희 사장님. 예, 예, 내 친구가, 네. 이제 암브로토스를 처음 먹기 이제 어제부터 음, 음. 배달이 됐는가? 그런데, 음. 이제 다음에 만나면 당뇨거든요, 걔가. 네. 당뇨에 대해서는 내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사님 아, 다르십니다. 예. 아, 너무 한정희 사장님 궁금해요. 충분히 하실 거예요. 예. 예. 그다음에 아까 그 틱장애 하는 거 네. 네. 하니까 토레 예, 증후군이라고 예, 증후군이에요. 맞아요, 예, 그게. 토레 증후군하고 나오네요. 그게 네, 그런데- 또래 증후군이 뭔지를 잘 모르거든요. 예. 모든 틱장애를 모아놓은 거예요. 처음 알았네요, 그것도.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틱장애 있는 것도 해당된다는 거 아셨죠? 그다음에 글리코 영양소하고 텔로미어하고는 어떤 관계인지 텔로미어에 대해서 이름만 틀려요. 이름만 어떻게- 틀려요. 똑같죠? 텔로미어. 이름만 틀리고 예. 텔로미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글리코, 글리칸, 이게 글리카슬이 네, 세포의 아. 말단이니까 텔로미어지. 네, 텔로미어예요. 텔로미어는 이름이 텔로미어로 불리는 거고 우리는 글리칸이라고 부르는 건데 똑같은 거예요. 알았어요. 땡큐. 네. 예. 네. 정미경 사장님. 네, 저는 첫째는 저희 친정 아버지 어머니가 다 당뇨시고요. 저희 우와. 형제 오남매 중에 사남매가 지금 다 당뇨인데 저만 아직까지는 안 왔거든요. 아, 그래서 네. 지금 이 메나테크를 만난 것이 저한테는 행운이었고 제가 네. 지난 수요일 날 저희 여전도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 체장이 20%밖에 없는 집사님을 만났어요. 여기 칩을 꽂았더라고요, 팔에. 그래갖고 음식을 먹으면 바로 폰을 갖다 대면 이가 네. 수치가 나와요. 그래서 네. 제가 설탕 밸런스 그거를 가지고 가서 한번 음. 드셔보시라고 드렸거든요. 음. 그런데 뭐 그것 때문에 자기 약을 먹어서 그런지 수치가 당장 내려갔어요. 그래갖고 댁에 있는 걸 하나 더 드렸는데 그걸 집에서 빈속에 먹었는데 190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걸 2통을 달라 했는데 190까지 올라가니까 겁이 나는지 취소해야 되겠다면서 취소를 당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체량이 지금 20%밖에 안 남아가지고 자기는 아무거나 먹을 수 없다 하면서 하는데 지금 사장님의 이 설명이 저한테는 되게 이렇게 깊이 와닿는데 다시 한번 제가 더 이렇게 깊게 제가 좀 제 거로 만들어서 자신 있게 가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요. 체장이 지금 수치가 높아졌다고 하잖아요. 네? 당 수치가 높아졌다고. 당 수치가 예. 네. 당연히 높아지는 거예요. 당연히 빈속에 먹어요. 높아지는 거예요. 자, 오늘 아까 제가 뭐 일주일 했는데 엄청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분이요. 여기에 그게 뭐라고 그래요? 비염? 아니 여기 피부에 비종. 뭐가 비립종. 비립종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데 여기가 이렇게 쥐적같이 나오는 거 이런 거 많은 분이요. 그 효소 부족이잖아. 네. 그런데 그런데 클린을 했는데요. 얼굴에 더 많이 솟았어요. 막. 아, 그래갖고 겁내는 거예요.
아니, 기본적으로 생각해봐라.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이 이게 이렇게 독소가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어때요? 더 커질 밀어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치가 올라가. 암도 제일 처음에 먹으면 크기가 커져요. 그런데 오해한다는 거죠. 이것 먹으니까 암이 더 커졌다.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나 모르겠는데, 자, 우리 파트너 사장님 한 분이요, 자궁에 엠브라소스 매니아예요. 그런데 자궁에 혹이 생겼어요. 이제 몇 센치짜리가 생겼는데 이 혹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눌러가지고 하혈을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찍었는데 이렇게 암이 이렇게 이 암이 이만했는데 이렇게 점점 커지면서 여기에 막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이렇게 커졌어요. 난리가 났잖아요. 막 하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집안 식구들 그래가지고요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어요. 현대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수술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그런데 어떤 상태는 뭐냐? 암이 생길 때 제일 처음에 여기 표면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피 세포에서 암 세포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이렇게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해갖고요. 이 제일 처음에는 이만하게 올라오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조금 더 커지고 조금 더 커지고 조금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암 환자가 암 수술을 할 때는 수술 부위가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수술 부위가요. 이렇게 빙산의 일각처럼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생기는데 사실은 이 안에 암세포가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를 떼어내려면 여기만 떼어내면 되겠어요? 어떻게 해요? 뿌리 깊이. 여기를 이렇게 떼어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으니까 우리 피부는요 아주 얇잖아요. 그러니까 내 피세포에서 이렇게. 그런데 병원에 가서 띄었어요. 띄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그 의사가요. 내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고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 거? 이렇게 생겼어요. 자, 피부에 그 암세포 모양이 암이 어떻게 생긴 건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여기가 이렇게 귀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귀처럼 이렇게 하나 생긴 거예요. 이렇게 커졌어요. 근데 수술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 거니? 아니 무슨 열매 따듯이 여기 표면에만 암세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아무 크기가 커졌어. 그런데 이 내피세포는 다 정상이야. 그러니까 암세포가 건강해질 때 건강한 세포가 늘어나면서 이쪽으로 밀고 나오니까 빙산의 일각이었던 이런 것이 밀고 나오니까 더 커진 거야. 그리고 여기는 깨끗해. 그래서 피도 별로 안 나왔대요. 의사가 난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고 얘기했더라는 거예요. 피도 거의 안 나고 이렇게 열매 따듯이 여기만 딱 짜낸 거예요. 나머지는 다 정상이에요. 당뇨도요. 당뇨 환자들은 뭔군요. 세포 촉수 사이에 당들이 엄청 찌꺼기들이 늘어붙어 있어요. 그러면 글리코 영양소를 먹잖아요. 이게 배출되면서 다 떨어져 나와요. 그러면 혈관에 어떻게 해요? 당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지. 더 많아져요. 찌꺼기. 우리가 대청소하면 먼지가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 수치는 더 높아져요.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쓰레기를 대청소하는데 쓰레기가 여기에 많이 생겼어요. 먼지를 막 창문을 열어놓고 쓰레기를 해서 쓰레기 봉지에다 담았어요. 그런데 그냥 있는 상태예요. 그거 측정하면 더 높게 나오죠. 그런데 그것을 들어서 바깥에 현관 밖으로 내어놨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혈관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당 수치는요, 엠브로소스를 먹어서 이 대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혈관이 더 지저분해요. 그래서 명현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나쁜 것이 혈관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도 혈관으로 들어가지만 나올 때도 어때요? 다 혈관으로 나와서 대변으로, 소변으로, 방구로, 피부로 이렇게 다 발진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왜 당뇨가 했을 때 좋아지는가 하는 걸 지금 이제 당뇨 원리도 이야기했고, 결국은 당이 찌꺼기에 붙어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와서, 그래서 클린하면 효과가 있는 거예요. 클린 뭐예요? 독소 배출이잖아요. 독소 배출. 원리를 알면 굉장히 재밌어요. 이 공부가 너무나 재밌어요. 제가 시청이사 되는 때 이 사진 보내준 적 있죠? 옛날에 받았어요. 음. 어디 있는 거 못 찾는다. 자, 그렇습니다. 정미견 사장님 축하드리고요. 온 가족이 다 매니아가 될 수 있게 하는 클린을 하면 제일 빨라요. 당뇨도요, 클린을 하면 빠른데요, 그냥 먹잖아요. 6개월, 1년도 가요. 좋아지기까지. 그런데 엠브로토스 한 6통쯤 해가지고요, 넣고, 이제 지금 만나폴 나왔으니까 엠브로토스 한 4통에다가 그 다음에 만나폴 한 2통 정도 넣고 진짜 21일 동안 빡세게 클린을 하잖아요. 당뇨 금방 잡혀요. 그리고 유지하면 돼요. 행운이죠. 이런 정보 안다는 거. 너한테 밥 사야 돼. 오세요. 밥 사야 됩니다. 네, 오세요. 울산으로 오세요. 예, 가겠습니다. 예. 밥 얻어먹으러 가야겠네. 예, 오세요. 언제. 자, 명희 사장님. 아, 예. 오늘도 지금 제가 이제 아이패드 하다가 아이패드이 막 그게 다 돼가지고 배터리가 다 죽어가는 바람에 그냥 전화로 바꾸느라고 좀 중간에 나갔었어요. 근데 네. 당뇨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신 거, 제가 이제 작년인가 한번 어떤 의사분이 당뇨에 대해서 되게 그냥 깊이 있게 설명하시는 걸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막 그냥 의학적인 그런 용어들 많이 나오고, 거기 효소 하나하나 그런 거 이름 다 나오고 이러니까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그거 다시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당뇨에 대해서 좀 더 감을 잡아야 된다 하는데, 오늘 설명 참 쉽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거 열어놓고 2개 이렇게 같이 비교하면서 이제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게 생겼다 싶어서 좋네요. 예.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글리코를 모르시는 분 예, 같으면 근데 이제 그냥 정상 당뇨 의사시니. 의학적인 것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새로운 신종 당뇨 치료법이에요. 그래서 당뇨 어떤 것으로도 해결 안 돼요. 그런데 그걸로 해결됩니다.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먹는 것으로. 당뇨 환자들 먹는 거 제한하니까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클린 빡세게 하고요. 클린을 그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이라도 클린 일단 끝나고 나면 한 분기별로라도 일주일이라도 계속 클린을 진행을 하면요, 그대로 다 유지할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최영희 소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오늘 이 방에 더 많은 분을 초대할 걸 싶은 후회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당뇨가 수많은 사람들이 발에 받치는 게 당뇨인데, 이렇게 명쾌하게 깔끔하게 이해를 하게끔 해주신 안현수 사장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안현수사님이 저의 스폰서라는 게 언제나 감사합니다. 아, 아이고. 네.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미팅이 마치는 거잖아요. 네네. 한명희 사장님하고 한정희 사장님은 다시 얘기 좀 더 하게 요대로 남아 계셔 주시고, 네. 저기 김조우 사장님하고 정미경 사장님은 자주 만나니까 우리가 따로 애프터 하시면 되고, 그죠? 오늘 여기 미팅은 안현수 사님하고 하는 거는 안현수 사님은 남아 주세요. 미팅 좀 네네. 따로 하게요. 그렇게 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세요.